러닝 10년 이상 오래 해본 사람들이 절대로 뛰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쉬면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꾸준히 하는 게 정답인데 쉬면 내 루틴이 깨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착각합니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뛰면 몸이 풀릴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버리는 겁니다. 가끔은 맞습니다. 진짜로 뛰다 보면 몸이 풀리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계산이 틀리는 날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40대에서 50대가 되면 그 틀리는 날이 생각보다 자주 오고 말이죠. 그날을 모르고 참고 뛰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피로가 쌓이고 그게 통증으로 바뀌면서 어느 순간 내 러닝 루틴이 끊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꾸준히만 하면 언젠가 편해지겠지 싶어서 매일 뛰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피곤하든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숨은 여전히 차고 다리는 매일 무겁고 달리고 나면 뿌듯함보다 피로감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릎이 찌릿하고 발목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딱 느꼈죠. 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딱 그 얘기입니다. 러닝 오래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는 절대 뛰지 않는 날의 기준 3가지, 그리고 그날 대신 뭘 해야 러닝을 오래 할 수 있는지까지요. 끝까지 보시게 되면 오늘 뛰어 마라 이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래 뛰는 사람들은 왜 안 뛰는 날을 만들까요? 운동 쪽에서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자극이 전부가 아니라 회복까지 포함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유럽 스포츠과학회와 미국 스포츠의학회가 함께 낸 과훈련, 오버트레이닝 평균치에서도 좋은 훈련은 과부하뿐만 아니라 과부하 플러스 회복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고 정리합니다. 회복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부하가 계속되게 되면 성과가 아니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래 뛴 사람들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이 덜 된 날을 골라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날이 정확히 어떤 날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할만한 것 같은데 몸 안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부상처럼 아픈 건 아닌데 애매하게 불편하고 몸이 묵직한데도 나가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느끼는 날, 이때 참고 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록이 쌓이기 전에 피로가 누적되고 그 피로가 자세를 무너뜨리고 결국 무릎, 종아리, 발목같이 약한 고리부터 신호가 켜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오래 뛰는 사람들만 지키는 안 뛰는 날 기준 3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불편함을 느낌이 아니라 숫자 0에서부터 10까지로 본다는 겁니다. 0은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 10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 방식으론 스포츠, 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통증 강도 평가 중 하나입니다. 0에서 3까지는 관리하면서 가능한 정도, 4에서 5는 강도를 낮추고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정도, 6 이상은 그날은 쉬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인 상태. 핵심은 참을 만한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 훈련을 받아낼 수 있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편함이 48시간 넘게 남으면 오늘은 실력을 쌓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운동 후 근육통이나 뻣뻣함이 보통 언제 제일 심해지냐면 흔히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피크가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는데도 불편함이 또렷하다면 그건 의지로 뚫는 날이 아니라 먼저 회복을 챙길 타이밍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러닝의 대부분은 편하게 가끔씩만 자극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래가는 훈련은 매번 빡세게가 아니라 강도, 볼륨을 잘 섞어서 한다는 겁니다. 훈련 강도 분배와 관련해서는 많이 인용되는 연구 리뷰들에서도 지구력 훈련은 강도, 시간, 빈도를 조절해서 성과는 올리고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래 뛰는 사람들은 오늘도 전력이 아니라 오늘은 실력을 쌓을 날, 오늘은 회복할 날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불편함이 2 이상이면 오늘은 기록 러닝이 아니라 회복으로 돌리는 게 이득입니다.
불편함이 4 이상인데도 뛰면 풀릴 것 같다. 그 불편함이 48시간 이상 넘게 이어진다. 잠을 설쳤는데도 페이스 욕심이 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참고로 수면이 부족하면 부상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청소년 운동선수이지만 수면 부족이 곧 부상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에서 수면이 깨진 상태에서 무리하면 몸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예전에 저는 쉬는 날을 만들면 루틴이 망가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뛰었습니다. 근데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으니까 달릴수록 폼이 무너지고 피로가 쌓이고 결국 무릎, 발목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주 3회만 뛰기로요. 그리고 대부분은 편한 속도로 뜁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상하게도 더 적게 뛰는데 몸이 더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고 러닝이 억지가 아니라 가능한 루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러닝은 의지로 미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만드는 운동이라는 걸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날엔 뭘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를 바꾸자는 겁니다. 정말 달리고 싶으면 20분에서 30분 정말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달리기 싫다면 10분만 회복 루틴으로 가벼운 움직임, 호흡, 스트레칭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회복은 마음만 먹는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떼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회복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참고 뛰는 노력을 줄이고 회복하는 노력을 늘리는 것이 러닝 수명을 바꿉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사람을 바꾼다 라고 말하죠. 러닝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가 아니라 몇 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안 뛰는 날의 기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갈게요. 러닝 오래 하는 사람들은 이 날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날은 게으른 날이 아니라 러닝을 오래 하기 위해 판단을 바꾸는 날입니다. 참고 뛰면 끝입니다. 기준을 지키면 분명히 오래 갑니다. 러닝 후 회복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회복 루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